이카보그 40장 단서를 찾은 버트. 스피드로스는 우표마차가 슈빌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묵직한 나무 의자를 집어 로치 대장의 머리로 내던졌다. 스피드로스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로치는 의자를 손쉽게 쳐내고 칼자루로 손을 가져갔다. 블레품과 첩자들이 입을 벌리고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잠시 어둑한 근위병실에서 이를 드러낸 채 마주 서 있었다. 스피드로스가 로치에게 명령하기 시작했다. 오늘 밤 검은발 부대를 10일 외곽으로 보낸다. 습격이 일어난 것처럼 꾸며 사람들을 겁먹게 해야 돼. 이카보고 세금은 꼭 필요한 거라고. 친척들이 고생하는 건 다 이카보고 때문이지 나나 왕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란 말이야. 어서 가서 내가 저지른 실수를 해결해. 로치 대장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방을 나서보며 스피드로스와 단둘이 10분만 있다면 그를 해칠 수 있을 텐데 하고 남몰래 생각했다. 스피드로스는 첩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내일 로치 대장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나한테 보고해. 슈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친척들이 굶주리느니 돈이 없느니 수군거리면 그땐 로치 대장에게 지하 감옥의 맛을 보여줘야지. 그래 로치 대장의 검은말 부대는 수도 사람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카보고의 습격을 꾸미기 시작했다. 슈빌에서까지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이웃집과 외따로 떨어져 있는 슈빌 가장자리에 오두막을 골랐다. 부대에서도 가장 단련된 병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집에 사는 작은 할머니를 죽였다. 너무도 애처로운 일이었다. 혹시라도 궁금해할까봐 말해주다면 이 할머니는 플루마 강에 사는 물고기에 대해 아름다운 사파들이 들어간 책을 여러 권 쓴 작가였다. 그녀의 시체가 외딴 곳으로 실려가 묻히고 나자 사내들은 도브테일 씨가 정교하게 조각한 4개의 발로 이 물고기 전문가의 집 주변에 발자국을 찍었다. 그리곤 그녀의 가구들과 어항까지 부수었다. 그 때문에 그녀가 키우던 물고기들이 바닥에서 헐떡거리며 죽어갔다. 이튿날 아침 스피드로스의 첩자들은 계획에 성공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 오랫동안 무시무시한 이카보고의 공격을 피해온 슈빌마저 마침내 당하고 만 것이다. 이 무렵에 이 일에 이골이 난 검은발 부대는 발자국들을 더욱 자연스럽게 남겼을 뿐 아니라 정말로 거대한 괴물이 다녀간 것처럼 문들을 부수고 뾰족한 금속 연장들로 나무에 이빨 자국을 내기도 했다. 가엾은 할머니의 집에 몰려온 슈빌 주민들은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다. 버트 비미씨는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며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혼자 현장에 남았다. 그는 이 괴물의 발자국과 송곳니 자국들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아버지를 죽인 이 사악한 괴물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더욱 생생히 그려보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겠다는 야망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이만하면 괴물의 발자국을 머릿속에 완전히 새겼다는 확신이 들자 버트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그는 아빠의 치명적인 이카보고에 맞선 무적의 용맹 훈장과 데이지 도브테일과 싸운 뒤에 왕에게 받은 작은 훈장을 꺼냈다. 이 두 번째 작은 훈장은 요즘 버트를 슬프게 했다. 데이지가 플로리타이아로 떠난 뒤로 그애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 그래도 데이지와 그의 아빠는 사악한 이카보고의 공격을 받을 일은 없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버트의 눈에 분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얼마나 이카보고 수비대에 들어가고 싶었던가. 훌륭한 군인이 될 자신이 있었다. 싸우다 죽어도 상관없었다. 물론 엄마는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이카보고에게 목숨을 잃으면 견딜 수 없이 슬퍼할 테지만 말이다. 한편으로 그는 영웅이 될 수 있었다. 아버지처럼. 버트는 복수와 영예를 꿈꾸며 두 훈장을 다시 벽난로 선반에 갖다 놓으려 했다. 그때 작은 훈장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침대 밑으로 굴러들어갔다. 버트는 엎드려서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꿈틀꿈틀 침대 밑으로 좀 더 들어가자 그제야 먼지가 소복한 구석에서 그 훈장이 손에 닿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처박혀 있었던 듯 거미줄에 에어싸인 뾰족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버트는 훈장과 그 뾰족한 물체를 함께 꺼낸 뒤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일어나 앉아 그것을 살펴보았다. 촛불로 가져가 보니 그것은 완벽하게 조각한 작은 이카보그의 발이었다. 기억나?
오래전 도브텔 씨가 만들어준 장난감의 한 조각. 이걸로 찍은 건가? 모조리 태워버린 줄 알았는데 부직갱이로 부술 때 한쪽 발이 침대 밑으로 날아간 모양이었다. 꽝 부쉈는데 이게 착 튀어간 거지. 침대 밑에 튄 거지. 무심코 그것을 벽난로 속으로 던져 넣으려던 그는 불현듯 마음을 바꾸고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야? 그 아빠가 만든 그 도브테일이 만든 거잖아. 이게 만들어서 선물로 준 거거든. 그런데 크게 만들었더라도 아마 비슷하게 만들었겠지. 좀 더 보자. 41장 비미씨 부인의 계획. 어머니, 버트가 말했다. 비미씨 부인은 식탁 앞에 앉아 버트의 구멍난 스웨터를 꿰매다가 이따금씩 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다. 이카보그가 슈빌의 이웃을 습격한 것을 보고 비미씨 대장의 끔찍했던 죽음이 다시 떠오른 탓이었다. 궁전의 블루 팔머에서 코르누코피아 국기가 덮인 남편의 시선을 보며 그 차갑고 가여운 손에 입을 맞추던 그 밤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버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그는 침대 밑에서 발견한 작은 목각 괴물의 발을 그녀의 앞에 내놓았다. 촛불 옆에서 안경을 쓰고 바느질하던 비미씨 부인은 그 발을 집어 살펴보았다. 이건 내가 갖고 있던 그 조그만한 장난감 조각이잖아. 장난감 이카... 그러나 부인은 비미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목각 발을 바라보다가 조금 전 실종된 노파의 집 주변에서 버트와 함께 보았던 괴물의 발자국들이 떠오른 것이다. 크기는 훨씬 더 컸지만 모양은 이 발과 똑같았다. 발가락의 각도며 비늘이며 긴 발톱까지도. 몇 분 동안 비미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발을 이리저리 돌려보는 사이 촛불이 타삭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마치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굳게 닫아놓았던 문이 불쑥 열리는 듯했다. 남편이 죽은 뒤로 비미씨 부인은 이카보그에 대한 의심이나 의혹을 조금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왕에게 충성하고 스피트러스를 철저히 믿으면서 이카보그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여겼다. 그러나 지금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가둬놓았던 불편한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자신이 주방 하녀에게 도브테일 씨가 이카보그에 대해 반역적인 말을 했다고 얘기할 때 그림자 속에서 하인 켄거비가 엿듣고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러고 나서 도브테일 가족이 사라졌다. 줄넘기를 하던 어린 소녀 데이지 도브테일이 옛날 드레스를 입은 채 자기 오빠는 요해를 받았다고 한 얘기도 떠올랐다. 사촌 헤럴드는 굶주리고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그녀와 이웃들은 모두 몇 달 동안 북쪽의 친척들로부터 편지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 에슬란다 아가씨가 갑작스레 사라진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기도 했다. 이 작은 목각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이상한 사건들이 퍼즐처럼 끼워 맞춰지면서 이카보그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형체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생각해 보았다. 저 위쪽 늪에서 남편은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 왜 남편의 시신을 코르누코피아 국기로 덮어놓고 못 보게 했을까? 끔찍한 생각들이 켜켜이 쌓여가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다. 아들의 얼굴에서도 자신과 똑같이 의심가는 기색이 엿보였다. 그녀가 속삭였다. 폐하께서 모르실 거야. 아실 리가 없어. 좋은 분이잖아.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해도 겁없는 왕 프레드가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은 저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늘 그녀와 버트에게 너무나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비미씨 부인은 작은 목각 발을 손에 움켜쥔 채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 다 꿰매지 못한 버트의 스웨터를 내려놓았다. 폐하를 뵈어야겠어. 버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단호한 얼굴로 그녀가 말했다. 지금요? 버트는 어두운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다. 오늘 밤엔 두 고문이 옆에 없을지도 몰라. 만나주실 거야. 폐하는 늘 나를 아끼셨으니까. 저도 같이 가요. 버트가 말했다. 어쩐지 이상한 자감이 들었다. 아니야. 비미씨 부인은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잘 들어 버트. 혹시라도 엄마가 1시간 안에 궁정에서 돌아오지 않거든 넌 슈비를 떠나야 돼. 여러 밤에 있는 사촌 헤럴드를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 하지만 버트는 더러 겁이 났다. 엄마가 1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약속해. 비미씨 부인은 독한 목소리를 말했다. 그럴게요.
버트가 대꾸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웅처럼 죽어도 좋다고 엄마가 슬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소년이 이제는 겁에 질렸다. 어머니, 그녀는 잠시 아들을 안아줬다. 넌 똑똑한 아이다. 잊지 마라. 넌 제빵사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군인의 아들이기도 하다. 밀미씨 부인은 서둘러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다. 그러곤 마지막으로 버트에게 미소를 지어준 뒤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될까?